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시입니다. 자, 지금 대장동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엄청난 부패지요. 과거에 보니까 수서단지가 35,500평인데 그거를 갖다가 한보가 이 주택조합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해먹으려다가 그 난리가 나서 노태우 전 대통령 얼마 전 돌아가셨죠.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보가 그 35,500평이었는데 이번에 저 대장동이 그것보다 면적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대장동을 저렇게 해치운 이재명이, 그리고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그리고 또 정자동, 그리고 위례 4개 합치니까 한 9,000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간이 크게 무서운 짓을 저질렀다. 근데 저렇게 하고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이, 그리고 다니면서 유세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을 해도 무사한 나라 대한민국.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패에 대해서 느끼는 수준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척결을 해야 하려고 시도를 해서, 그래서 부패가 덜한 나라도 있고 또 부패가 엄청난, 여전히 100년, 200년 전과 같은 부패가 지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 중에서 어떻게 될까요? 뭐 국제 무슨 투명성 기구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이 한 40등 안팎쯤 된다. 그 세계에서 부패가 한 40등쯤 된다는데 저는 140등쯤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부패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로웠던 대통령이 별로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 측근이 부패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도 이 부동산 폭등의 와중에서 딴 것도 아니고 9,000채쯤 되는 한보 수서 사태보다도 훨씬 큰 부패를 지금 저지르지 않은 나라는 억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정하는 이 중요 요소 중에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이거는 꼭 법과 규제로, 제도로 이렇게 달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 양심, 또 매너, 도덕, 그리고 부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그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패 정도가 낮았어. 적어도 법을 벗어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사회 지도층이나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하지 않음으로써 그 나라가 사실상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 그 중에 핵심은 제가 볼 때 부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라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유럽의 드라마를 보면 거기도 정치인이 부패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한국 못지않은 짓거리를 해요. 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국 드라마에 보면 영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도 부패가 상당히 온전해 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미국을 보면 부패가 어느 정도 정리된 나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부패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역사는 부패 역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독립하느냐 마느냐, 주의 상원의원이나 주지사를 누구를 뽑느냐, 이런 것도 미국의 그 주를 지배하는 부자들이 사후했고요. 미국에서 서부 시대에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을 추방시킨 철로가 놓이는데 그 철로의 코스도 결국 이 부패한 정치인들과 철도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의해서 지 맘대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의 철도가 이 가장 먼저 놓여진 나라인데 미국의 고속철로였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미국의 철도가 낙후된 원인이 된 거죠.
왜? 가야 될 중요한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를 막 다니니까. 자, 오늘날 미국의 형성에는 이런 공직자 부패, 정치인 부패에 대한 엄청난 척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는 일반인들은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연애하고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공직자는 그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이 되고 고위공직자로 가게 되면 130개의 이 항목을 가지고 이만큼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FBI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요, 이웃집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밤에 술병을 들고 나와가지고 술을 먹지 않냐, 밤에 마누라나 애들을 주워 패고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냐, 저 사람이 개를 키우냐, 무슨 종류의 개를 키우느냐까지도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음주나 자주 한다거나 행렬하든지 뭐 대마초를 피웠다든지 이러면 그 미국에서 대마는 널리 피지만은 공직자가 그걸 피게 되면 결격 사유로 이렇게 잘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집에 식모로 둬도 잘립니다. 심지어 미국 대법관을 가려고 했던 어떤 여자는 이 문제 때문에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미국에 이렇게 하고도 그런 부패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요. 미국의 로버트 맥도웰이라는 이 전 버지니아 주지사, 얼마 전에 이 선거해가지고 공화당이 이겼죠. 그 사람 때문에 선거한 겁니다. 부부가 기업들의 특혜를 주고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남편 전 주지사는 징역 2년, 마누라는 366일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때문에 주지사가 잘리고 깜빵에 2년, 마누라까지 같이 366일, 1년 1일을 더 살았어요. 자, 아칸소 주지사도 지금 부패했다가 깜빵에 갔다가 트럼프가 사면시켰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블라이버 비치라고 일리노이 주지사는 오바마 때문에 후임 상원의원을 주지사가 지명하게 돼 있어. 또 그 주는 법이 150만 불을 받고 뇌물 받고 상원의원을 지명해 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빵에 가기 전까지 재판이 진행되어서 완전히 구속되기 전까지 1년 반을 전 미국을 다니면서 나는 뇌물 받지 않았다고 떠들었어요. 넷플릭스에 이게 다큐로 올라온다는데 꼭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으니 반은 받았다고 하고 반은 안 받았다고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트럼프가 사면시켜줘서 민주당인데 지금 공화당 지지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그리고 얼굴 이제 두껍게 조기 석방되어 이제 다시 자기가 떳떳하다고 이렇게 설파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이 부패 엄청납니다. 제가 과거에 박 정권한테 이야기를 했죠. 자, 가만히 보니 뭐 안보는 어느 정도 굴러갈 거고 경제는 당신이 못 살린다. 그러니까 부패라도 척결하고 가면 동상이 남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탄핵당하고 그럴 때 뭐 기업들하고 관계가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 그쪽에서는 내가 엄청나게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말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한 가족도 없는 사람도 저런 일이 연루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좌우를 막론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못지않게 깨끗한 척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일로 자살하게 될 줄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지금 온 한국을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집권 한 2년 반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깜빵에 쳐는 문 정권의 부패 수준을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요,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는 어이 김 회장 얼마 좀 갖고 오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던져줬죠. 그래서 정권이 그냥 거래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이 권력을 가지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고작 기초단체장으로서 이재명이 성남 시내에 좀 한 500개 이상 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죄다 이렇게 해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화천대유처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초단체장이 저렇게 아파트 한 9,000채, 한 2조 이상의 돈을 땡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이번에 알고 놀랬을 겁니다. 근데 문가리 정권 들어서서 수법이요, 이전의 정권보다 탁월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왜 문제가 된 줄 압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유경재단 하던 때 수준으로, 자기 아버지 때 수준으로 내가 재단이 필요한데 재단에 돈 좀 내서, 아니 남들은 갖고 와서 재단이 뭐예요? 그냥 받아 뿌는데, 그러니 그걸 가지고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의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주식이나 뭐 바이오, 심지어 코로나조차도 거의 엄청난 부패와 연관되는 것처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주식, 그리고 부동산, 코인 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문 정권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문이 비판을 받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 정권의 목표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는 것인 줄 국민 앞에는 잡는다 하지만 실제로 알았더라면, 문 정권 들어서 집을 사놨으면 지금쯤 다 집이 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건물 사놨어도 이렇게 올랐겠어요? 그래서 중국 자본인이, 기업들이 막 이렇게 아파트나 부동산들을 굉장히 많이 샀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정권의 청와대에 있는 핵심들과 또 이 정권의 주요 여당 정치인들이 이런 사태 속에서 집들을 엄청 사고 팔면서 돈을 버리지 않았을까? 다 재산 등록하는데 별로 있느냐? 다 지 이름으로 사겠습니까? 신인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또 한편으로 봅시다. 이 정권에서 밀어준 주식들이 좀 있지요. 자, 신라젠 얼마요? 지금 거래 정지돼 있죠. 12,100원에. 신라젠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10조가 됐습니다. 10조가 지금 물이 됐어요. 그러면 한때 있던 10조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자, 셀트리온은 80조가 넘어갔습니다. 한때. 뭐 때문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 만든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문 정권이 특례 상장시켜준 이런 바이오 회사를 중심으로 한 회사가 한 40몇 개, 50개까지 되고, 내가 40개까지 세다가 못 셌어요, 이제 그 뒤로. 그래서 원래 일반 회사의 주식을 상장시키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3년 이상의 엄청난 매출과 엄청난 흑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허접한 회사 거를 인수받아가지고 상장된 회사를 거기에 저것 거를 얹어서 우회 상장이라 했는데, 이 정권에서는 그냥 쉽게 상장받을 수 있도록 IT 회사나 바이오 회사를 그냥 특례 상장시켜줍니다. 신라젠은요, 적자만 수백억씩 왔는데 신라젠이 상장됐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특례 상장입니다. 그래서 신라젠,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저절로 특례 상장이 되었을까요? 그 특례 상장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그렇게 특례 상장된 회사들이 과연 특례 상장할 만한 요건이 있었을까요? 다 반짝해서 이 주식으로 땡기고 가는 거죠. 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권이요, 이 코인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치고 지금 마지막에 코인 거래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데 억지로 거래소들을 줄여가지고 한 20개 유지시키고 있죠. 자, 이 다 문 닫으면 난리가 날 거니 이런 식으로 지금 퇴출 전략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한꺼번에 문 닫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신라젠도요, 왜 거래 정지해놓은 줄 압니까? 상폐가 돼야 돼요.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당장 상장 폐지가 되면 거기에 돈 날린 십수만 명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 정지시켜 놓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퇴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펀드로 해먹을 줄 꿈에나 생각을 했습니까? 라임, 옵티머스, 뭐 디스커버리, 정권 실세들이 이 사모펀드를 다 해가 그걸 가지고 돈을 이리저리 빼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또 돈 중간에 다 빼먹고 부동산 사고 이래가지고 난리를 쳐놓고 이 사모펀드의 주범들이요, 김봉현이요, 깜빵 오래 갈 줄 알았죠? 돈 뭐 100억인가를 이렇게 이 뭡니까? 가방에 넣어가 끌고 다녔다잖아요. 하도 무거워서 손목이 근육이 나갔다 했잖아요. 그런 김봉현이도 조폭에서 한마디로 사모펀드의 배우가 되어가
지금 벌써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또 해먹었어요. 자, 저축은행 같은 경우나 정권회사, 도저히 정권회사를 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정권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원래 정권회사의 사장은요, 사기친 전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문 정권이나 노 정권과 친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권회사를 사장을 사기범을 갖다가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저축은행까지 여러 개 거느리고 조국 사태 때 이름 어르고 내렸죠. 결국은요, 금융그룹이 되어서 지금도 건재하고 TV에 보면 선전이 막 나오더만요. 그래서 참 기가 차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업 인수합병도 엄청난 거리가 됩니다. 과거에 이낙엽이의 동생과 문재인의 동생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 해운 관련. 그렇게 소문이 났죠. 건설 관련. 그 회사가 이 정권 들어서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했느냐. 또 대우건설이 이름도 잘 모르는 건설회사한테 인수됐죠. 그 큰 대우건설이 부르죠. 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래서 국가가요,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리느냐? 정경유착을 유도하고, 뇌물을 받고, 준조세를 받고, 세금을 줄여줍니다. 상속세 같은 거 줄여주는 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사준 기업하고 정유라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오나는 주가 조작이나 배임 횡령, 그리고 상속세 탈루,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2천억, 3천억씩 내고 기업을 넘겨받은 성실한 기업인들이 가지는 박탈감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문정권 들어서 전력 문제에서 이 원전으로 돌아가는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다면서 원전을 갖다가 강제로 세우고 수천억이 들어간 갓 보수한 원전을 셋업시키고 새로 짓기 시작한 원전도 셋업시키면서 조 단위로 돈들을 날리면서 이걸 전부 태양광 풍력에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등성이 심지어 저수지, 새만금 관측지까지도 다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다 들었었어요. 평당 100만 원 들어간 땅에도 조성한다고 새만금이 평당 100만 원씩 들어갔다잖아요. 한 평에. 거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세워놓고 자빠졌어요. 그거 10년을 돌려봤자 100만 원 남겠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권력형 비리들이다. 그 다음에요. 요즘 왜 이 정권 들어서 갑자기 타다니, 카카오티니, 배달의 민족이니 하는 플랫폼들이 난리를 친 줄 압니까? 혁신 기업이라고 핀란드 가고 외국 갈 때 그런 거 하는 업자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자,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문정권이 데리고 다니면서 4차 산업기업이라고 선전해대면서 이들이 떼돈을 벌도록 그야말로 과거에 이 서민들이 하던 사업 분야에 이 어플 하나 만들어가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 단위로 몇천억 단위로 팔아먹으면서 떼돈을 버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비리들이 다 지금 온 사방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약하자면 이 정권이 벌인 비리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한 겁니다. 전부 사업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상장을 시키고 특례 상장을 시키고 또 코인 거래소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휴대폰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통신 판매소 5만 원으로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코인을 상장시키고 그러면서 하루에 거기서 50조씩 거래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문정권이요, 나중에 물러나고 난 이후에 경제 분야에서 거의 마피아가 사업을 하듯이 이 경제 분야의 부패를 곳곳에서 다 저질렀습니다. 이걸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제가 듣기로는요, 실세들이 나눠서 서로 하다가 나중에는 보면 서로가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 내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에서 저렇게 대장동에서 해먹는 게 이번에 민주당 경선만 없었으면 터져나오지 않아서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안 하려 했으면
그야말로 재벌대가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부패요, 실감이 나십니까? 제가 앞으로요, 이거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 없이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 후진국으로 떨어집니다. 이대로는요. 오늘의 디저트. 옛날 재벌하고 호텔에서 스테이크 처먹던 비리 수준이 이제 서민 김밥집까지 내려와서 단무지까지 뽑아먹는 그런 이런 지저분한 비리로 바뀌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참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서 호박죽이나 좀 끓여드려야 되겠어요.